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에는 삼성 로봇 대장주 4년간 10배 성장, 지금은 이 주식 사면 가장 쉽게 돈 법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 남의 돈을 뺏어오는 수익을 보는 행위는 사실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다도 확률 높게 가장 쉽게 트레이딩으로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한 종목들을 오늘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최근 시장 간단 브리핑을 여러분께 진행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 삼성 로봇 관련된 뉴스들 로봇 관련된 뉴스를 쭉 볼 거고, 그리고 탑3 종목 공개까지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장 먼저 보고 가도록 하죠. 가장 먼저 시장입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락장이 이어지다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오늘 갭상승했다가 빠지면서 마감했죠. 실제 수급을 보셔도 외국인 시장 수급을 보셔도 특징이 뭐냐면 선물 지수에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매도를 가져가는 모습이었어요. 평소엔 굉장히 많이 샀었거든요. 많이 샀던 물량들을 매도하게 되면서 사실상 증시가 이대로 반등세를 쭉 이어가기보다는 횡보세에 가까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게 저점을 깨고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신용 잔고가 12% 이상 빠진 시점부터는 더 이상 폭락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드렸죠. 꺾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면 주가가 마이너스 11.5% 정도 신용 물량이 털렸습니다. 신용 물량이 털렸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통계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12% 정도의 신용 반대매 물량이 나오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이 크게 더 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 타이밍이 얼추 저점 타이밍을 잡아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2% 구간을 딱 이렇게 그어주면은 접점 타이밍임을 알 수 있죠. 증시가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고 현재 이 시점부터 다시 한번 쌍바닥 잡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전에 지금 현재 이번 연도 1월 달 부근에서도 정확히 마이너스 12% 시종 잔고가 털린 다음부터 이렇게 긍정적인 단기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대로 증시가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대로 폭락을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저점을 잡고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횡보를 이어갈 만한 가능성, 외국인 수급들을 봐도 그렇고 신용잔고를 봐도 그렇고 횡보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께 꼭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횡보 시장에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잘 매매해야겠죠. 아무런 주식이나 다 찍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시장은 아니고요. 분명히 보다 더 이슈가 강력하게 있는 주식들 위주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로봇과 관련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오늘자 기사 보도록 할게요. 이재용 손정희의 만남, 삼성전자 ARM 앞서 로봇 기업 인수 가능성도 떠올랐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에 만났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월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 반도체의 구조 방식 설계 기업 암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해 삼성전자의 대형 인수합병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가 쥔 암의 지분을 인수하기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부회장이 신사업으로 꼽는 로봇 분야에서 먼저 삼성전자 인수합병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질 가능성이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대로예요. 반도체 지금 설계를 하는 기업이 암이거든요. ARM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하고 기존에 있었던 삼성전자하고 인수합병하게 돼버리면 반독점 규제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국가들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기업이 시장을 전부 다 차지하는 거냐, 독점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국가들은 이 부분을 면밀하게 찾아보고 지금 현재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통과시켜주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보류시키면서 취소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건 자체에도 반독점 규제 때문에 막혀있는, 아직도 이제 허가가 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기업들끼리 허가가 난다라고 해도 바로 국가에서 허락해주지 않으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것보다는 로봇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빠르게 인수합병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로봇 관련된 인수합병이 나왔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12월에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잼스 원래 8월 달에 출시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걸 미뤄서 12월 달에 출시가 유력하다라는 기사를 띄웠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12월 출시는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2번 이상 미루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럼 미룰 거였으면 벌써 내년에 출시를 미룹니다라고 했지 12월에 출시가 가능 못하면 이제 이걸 12월이라고 말 안 했겠죠. 그죠? 더 먼 미래로 잡았을 텐데 12월이라고 딱 못을 박은 거 보면 12월에는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잼스 힙이라는 것이 출시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잼스 힙은요. 사실상 삼성전자가 왜 출시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따져보면 결국에는 이번에 테슬라 AI 데이에서요. 로봇이 걷지를 못했습니다. 실제 조금씩 걷긴 했는데요. 지금 주변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좀 도와줘야 될 만한 정도였습니다. 뭐 지금 현재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배터리 팩을 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동 능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조금은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말이 많았죠. 근데 이러한 부분은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잼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왜 웨어러블을 먼저 꺼내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보행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쌓고 관련된 로봇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먼저 출시해서 데이터를 쌓는 데 활용을 하면서 가장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것은 바로 아래 후속작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사 로봇 삼성봇 핸디 지금 현재 인터랙션 로봇 삼성 로봇 아이 AI 아바타, 음식 서빙 로봇, 그리고 고객 응대 로봇, 삼성 가이드 등이 출시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요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음식 서빙 로봇이 내년에 출시되고요. 고객 응대 로봇이 내후년에 출시됩니다. 1년마다 하나씩 시제품들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품이 출시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제품이 이제 곧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부족한 기술 때문에 또다시 미룰 수는 없겠죠. 출시 일정을. 그래서 삼성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부족한 기술력을 채우기 위해서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로봇의 용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도에 맞춰서 필요한 부품들이 지금 이제 바뀌니까요. 가장 첫 번째 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부품도 집는 테슬라 로봇 공장 근로자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이 부품들을 인식해서 카메라로 인식해서 AI를 통해서 인식한 다음에 부품을 차곡차곡 순서에 맞춰서 나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테슬라는 처음부터 전 공장 자동화를 추진했다. 보급형 전기차 모델 3 양산을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건설된 테슬라 공장을 사람이 없는 완전 자동화로 설계됐다. 잠시 심각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자 머스크는 급히 텐트를 활용한 보조 공장을 지어서 근로자 400여 명을 고용했다. 하지만 이후 테슬라가 구축한 생산 라인은 지속적으로 자동화 비율을 높였고 배치된 인력 규모를 계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당장에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조차도 지금 이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로봇들이 사람의 일까지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이 로봇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를 판매한 뒤 오토파일럿 등을 소프트웨어를 구독 형식으로 내놔 수익을 올리고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전략이 옵티머스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만 달러 이하로 로봇을 판매한 뒤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도록 해 관련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 AI 인공지능 이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탑재한다는 내용이죠. 옵티머스에는 테슬라 전기차에 적용된 자율주행 기술이 그대로 탑재됐다는 내용이죠. 테슬라 전기차가 도로 상황을 학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진화시키는 것처럼 옵티머스는 주위 환경, 생활 환경을 학습해 사물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작업을 스스로 찾아 수행한다라고 테슬라는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로봇의 판단, 움직임을 판단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 전기차에 적용된 자율주행 기술이다.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앞쪽 카메라를 통해서 화면, 영상을 찍게 됩니다.
그 해당 영상을 가지고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 물체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내가 이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지 AI 인공지능 자율주행이 판단해서 이것을 자율주행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상이 자동차에서 이 도로 환경에서 이렇게 일상생활 환경로 변하는 것뿐 동일한 AI 인공지능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그대로 카메라라든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로봇에도 뭐가 들어간다?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로봇에 가장 필수로 떠오르는 기술이 무엇이다? 바로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을 제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번에 모비라이 상장, 미뤄졌었던 모비라이 상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뤄졌었던 포르쉐 상장도 이뤄지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이 작게는 50%에서 100%까지 날아가는 모습 보였죠. 이번에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뒤 바로 인텔의 자회사도 지금 이제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재장축 IPO 상패 규모 블룸버그 3,300억 달러 기업 가치 전망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모비라이가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 모비라이는 2017년도 인텔이 153억 달러를 들여 인수한 기업으로 자율주행 차용 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제출된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2019년도 8억 7,900만 달러였던 매출은 지난해 13억 9천만 달러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도 3억 2,900만 달러에 달했던 순손실 규모는 지난해 7,500만 달러 수준까지 줄였다. 오, 엄청나게 많이 줄였네요. 그죠? 매출도 많이 늘어갔는데 심지어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한 증권시장의 침체 상황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주가가 우하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의 우려로 인해 지난 7월 한 차례 IPO를 연기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모비라이는 성장성이 높게 평가받는 기업이지만 약세장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다. 근데 이것 때문에 미뤘었는데 포르쉐 상장도 같이 미뤘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근데 포르쉐 상장이 이번에 성공했죠. 그래서 이렇게 네임드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업황도 좋고 정말 네임드 대기업 과 관련된 회사라고 한다면 충분히 신규 상장에 성공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자율주행하면 로봇에 들어오고 자율주행 앞으로 신산업에 꼭 필요한 기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주목된 IPO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999년 설립된 모비라이는 아우디, 포드, 폭스바겐, BMW, GM과 협력해 IQ 카메라를 활용한 차선 유지 등 첨단 운전 지원 시스템 ADAS를 공급하고 있다. 모비라이에 따르면 약 50개 기업에서 800여 개 차량 모델에 모비라이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들 다음에 자동차들이 신규 제품들을 내놓을 때마다 자율주행 제품들이 탑재될 때마다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인텔은 모비라이 IPO로 확보한 금액을 칩 제조 공장 신설에 투자해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기술이 포함된 이 파운드리 그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자체 생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까지 뭐 생산할 건 아닌 것 같고 자신들이 개발한 칩을 생산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공개 주식 규모, 인텔 희망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모비라이의 상장이 이뤄질 경우 올해 IPO 최대 기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모비라이가 대략적으로 300억 달러, 42조 6,5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파하는 까닭이다. 올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조달한 기업은 단 두 곳이다. 이번에 300억 달러를 조달할 만한 가능성들이 솔솔 나와주고 있죠. 이 기업이 그래서 이 이슈가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삼성이 자신의 로봇을 출시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기업을 인수합병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시점, 그리고 12월에 웨어러블 출시를 하고 내년에도 신규 로봇 제품을 출시할 계획인 삼성의 현재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로봇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이
바로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이 이 모빌아이 상장 이슈와 함께 겹치면서 주목할 만한 가장 안전하게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관련된 종목들은 반드시 관심을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로봇 감속기에 대한 재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고 큰 상장은 아니긴 하는데 로봇 산업 확대로 증가하는 로봇 감속기 수요입니다. 이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 감속기, 정밀 감속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정밀 감속기를 생산하는 관련된 기업이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달 코스닥 상장을 현재 앞두고 있죠. 특히나 이런 기업들이 주목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뭐 다른 기술 기업들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하나증권 연구원께서 김두현 하나증권 연구원께서는 SH 감속기는 현재 일본의 H사가 글로벌 점유율 7,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높은 판매 가격 및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국산화 수요가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주요 로봇 기업 향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기에 턴키로 확보 가능한 물량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국내에 생산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물론 뭐 로봇 자동화, 뭐 반도체 시설에 들어가는 감속기 같은 거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정도에 사용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로봇들은 아마 우리나라 국내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더 부족하더라도 연구 개발을 통해서 빠르게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죠. 특히나 이번 IPO를 통해서 신규 상장을 통해서 조달된 자금으로 바로 SBB 테크라는 이 기업들도 추가적인 연구 개발과 제품 생산에 주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해당 기업도 주목해 볼 만한 신규 상장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목할 만한 것은 로봇 감속기 관련된 주식들하고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탑 3 종목을 공개해 드리면 가장 첫 번째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기업이고요. 자율주행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도 현재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어플라이언스 나쁘지 않은 차트를 현재 가져가고 있죠. 최근 이슈가 나왔을 때도 주가가 한 15% 정도까지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매력적인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추가 급등세도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장기 평선까지 전부 다 딛고 최근에 하락장에 눌림목에 딛고 반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차트 자리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진 않은데 주가 파동이 가장 세게 나왔던 종목이에요. 라닉스라는 기업입니다. 큰 자금을 투자하는 건 절대 추천드리진 않아요. 여러분들께 이 투자하시고 싶으시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주력을 하시고요. 이 기업은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추천드리진 못해요. 3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당장에 상장 폐지되지는 않겠지만 2002번 연도까지 적자가 나오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이 라닉스라는 기업이 최근에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가장 세게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서 라닉스라는 종목 말씀드리고요. 웬만하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정도로 만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들고 싶으신 분들은 고수분들만 건드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 감속기 관련 종목이죠. SBB 테크라는 기업입니다. 물론 이 기업의 신규 상장 때 분위기도 봐야겠는데 뭐 저는 가장 안전한 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로봇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가장 큰 파동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나는 이런 종목들을 혼자 거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데 나는 이런 거 알려줘도 언제 어디 가격에서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도움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무료 1일 추천주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80% 확률로 단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매일 아침 시황글을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무료입니다. 무료 아침 시황글이고요. 아침 시황글에서는 해외
증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주요 지표들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주요 중요한 뉴스들은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앞으로 시장이 하락할지 상승할지, 그 타이밍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저점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글들 매일매일 아침 8시에 8시 30분 사이에 올라오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런 아침 시황은요, 1시간 정도 시간 투자해서 찾아야 될 만한 자료들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알아들으실 수 있게끔, 시간 절약할 수 있게끔 알차게 준비해서 물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테마주 자료들, 테마주 급등주들 정리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어떤 관련된 주식들이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지, 왜 급등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무료로 일일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콘텐츠들 여러분들께서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요것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그대로 이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료 설치 버튼 나오시고요. 무료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되십니다. 앱스토어, 아이폰도 다 똑같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화면이 나오냐?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이게 1위 추천주, 당일 상한가 분석, 이게 시황입니다. 당일 상한가 분석, 어떤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과 그 주목할 수 있을 만한 테마와 이슈 종목들을 뉴스 분석과 함께 차분히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 지수 어떻게 됐고 주요 이슈가 무엇이며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는 이유와 함께 지금 현재 주요 지표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 종목들이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과 오늘 아침에 주목할 만한 테마 이슈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오늘 주요 뉴스 제 의견, 뉴스 제 의견, 주스 제 의견, 뉴스 제 의견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핵심들을 단 10분 만에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시간을 1시간의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시황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알아가시면서 적어도 80% 이상, 제가 100% 존재하지 않는다 설명드렸죠. 적어도 80%에 여러분들께 가까워지는 80% 90% 가까운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초보자분들로 알아볼 수 있도록 추천 종목들과 시황글들, 그리고 다양한 자료집들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 더 추가적인 종목이 궁금하시면 요거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방산치료, 최근에 러시아가 핵 쏜다고 하고 있죠. 방송 치료제 관련 종목들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분석해 두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데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제 추천 종목들만 보셔도 높은 수익률이 나오니까요. 꼭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승률을 올려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해 주셨죠? 그리고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다운로드 받아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버튼이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접속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